네, 곧 실감미디어공학과 세미나를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비디오를 좀 켜주시면 좋겠고요. 어, 오늘 그 실감미디어공학과 세미나는 그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확장 현실 인터랙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카이스트에 계시는 윤상호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텐데요. 윤상호 교수님은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하셨고 퍼듀에서 그 2017년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가시기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랩이라든지 삼성 리서치 랩 그리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의 CTO 부분의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주 연구 분야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뭐 햅틱 그리고 인터랙션 기법 이쪽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기 그 좋은 강의를 듣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모두 그 지금 온라인이지만 박수로 그 교수님의 그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카이스트 윤상호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좀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은 들고요. 그래도 최대한 뭐 재밌고 유익한 부분 좀 많이 전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토픽은 이제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확장현실 인터랙션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에서 뭐 최근에는 메타버스 붐이 좀 일부 졌다가 그 다음이 이제 뭐 XR이라 해서 확장현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술들이 뭐 많이 10년 전, 뭐 15년 전부터 계속 이제 활용은 되었지만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스마트폰 같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하는데 이런 인터랙션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여지까지 이제 진행됐던 이제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했던 테크놀로지 부분이랑 그다음에 현재 이제 트렌드랑 향후 이제 예상되는 이제 이쪽 연구 분야나 뭐 상업적으로 뭐 인더스트리 쪽에서 활용해야 되는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주신 것과 같이 저는 이제 박사 후에 박사 때도 이제 다 이제 기계공학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연구한 부분은 이제 센서나 햅틱 기기, 웨어러블을 활용해서 HCI 쪽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뭐그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플라이 사이언스 그룹이나 삼성 리서치에서도 제가 주로 담당했던 분야는 이제 이런 인더스트리 쪽은 다 내부적으로 확장현실 기기나 뭐 VR 기기, 뭐 AR 기기 등이 다 프로토타입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어차피 하드웨어 디비전 이런 쪽에서 하지만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프로덕트로 만들었을 때 인터랙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인터랙션을 구성하기 위한 센서나 웨어러블 센서나 햅틱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선행 연구나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한 특허 이제 확보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고요. 이제 현재 카이스트 와서는 이제 휴먼 센터드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랩이라는 곳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재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인터랙티브 기술, 그다음에 이런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메소드로지, 예를 들어서 햅틱 렌더링이나 센싱 테크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뭐 저작 도구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했을 때 사용자 성능이나 퍼셉션적으로 떻게 이제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뭐 시작할 때 뭐 보여드릴 비디오는 이거는 이제 예전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한 10년 전, 5년 전만 보여드려도 다 아셨는데 요거를 최근 학생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거의 한 15년 전 정도 뭐 영화에서도 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이 이렇게 높거든요. 그래도 요 부분도 보면은 이제 아직도 장갑을 끼고 있긴 한데 실제로 현재 인터랙션 기술이 이 부분을 따라왔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이제 하이 피델리티, 하이 프리시전 핸드 트래킹이나 이런 거 하려면 엄청난 이제 셋업이 필요하고 이렇게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은 이렇게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이런 정도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캡 수트나
아니면 실제로 핸드에 이런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핸드에다가 뭐 마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뭐 장갑 형태로도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프리시전이 뭐 섭 센티미터 단위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이 현재도 저희가 확장현실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터랙션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 최근 뭐 이건 이 영화는 다 알죠. 레디 플레이어는 이제 보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15년 뒤의 영화인데도 비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더 크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전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뭐 추가된 거라고 하면은 이런 햅틱적인 뭐 운동적이나 자기 수용성을 활용한 운동적 능력 아니면은 이런 글러브들을 활용한 텍타일 피드백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된 컨셉일 뿐이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expectation 자체가 확장 현실이나 VR 현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VR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expectation 항상 똑같았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현재 이런 부분도 이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려고 그러면 뭐 수트를 입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기기에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 테더드 돼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다 유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이런 것들을 렌더링을 리얼타임으로 하려면은 결국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하고 모바일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도 이게 바류라는 디스플레이 그 HMD인데 얘 자체도 그래픽 카드를 이어야 되고 그 디스플레이 아웃풋도 포트를 두 개나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인터랙션 쪽으로 좀 렉이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번에 뭐 강의 들어오기 전에 엑셀이란 뭔가 이게 많이 엑셀이란 텀이 예전에는 좀 혼용돼서 많이 데피니션이 좀 달랐는데 최근에는 많이 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R, MR, VR 이 세 가지 인터페이스 이 환경을 다 통틀어서 확장현실이라고 하고 이런 확장현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은 큰 토픽 자체는 물리적인 환경이랑 이제 디지털 환경을 잇는 그러니까 섞고 아니면 잇고 증강시키고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AR, MR, VR에서도 조금씩 이제 경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게 VR 같은 경우는 fully immersive에서 디지털 인바이러먼트고 디지털 인바이러먼트 자체. MR은 이제 디지털 인바이러먼트인데 이제 피지컬 인바이러먼트 인터랙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AR 자체는 예전에는 MR이랑 AR이 좀 혼동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AR 글래스나 이런 디바이스의 한계라든가 이거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의 종류,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전달했을 때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에틱 로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연구를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한계가 명확해지고 AR을 오히려 디지털 레이어라고 생각해서 증강하는 쪽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연구적으로도. MR 자체는 이제 풀 익스피리언스를 실제 피지컬 월드랑 디지털 월드를 같이 제공하는 이렇게 좀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통틀어서 이제 XI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for XI란 뭔가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 전도 그렇고 20년 전도 그렇고 사람들이나 연구자들이 가장 항상 HCI 쪽에서 얘기하는 게 내추럴 인터랙션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가장 컨셉적으로나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피지컬이나 디지털 월드에 상관없이 주어진 인포메이션이나 비주얼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인기이지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제스처나 이런 거를 외우지 않고도 실제로 이런 많은 제스처 같은 알고리즘들이 개발돼도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게 사람은 보통 세 가지 이상의 것을 주입시키고 이제 그거를 활용하라 그러면 포에틱 로드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제스처, 특별한 제스처 3개 이상을 기억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도 제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 많이 되지만 실제로 지금 뭐 AR 기기, 뭐 VR 메타캐스트 기기라든지 바로 기기에서도 특별한 제스처를 써서 인터랙션을 수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람의 이제 자연스러운 몸짓이나 자연스러운 손짓 이런 거 아니면 실제로 게이지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이 의도한 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좀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마우스라는 하드웨어가 개발된 게 뭐 60년대긴 하지만 그때도 이런 하드웨어가 개발됐고 그다음에 이거를 위한 소프트웨어 유저 인터페이스가 개발됐거든요. 그리고 그 현재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결국 디바이스 폼팩터가 모바일로 바뀌긴 했지만 하드웨어 자체도 결국은 터치 디스플레이로 넘어간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도 모바일 인터페이스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대응을 해서 스마트폰도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다음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집에 컴퓨터는 없어도 스마트폰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고 이제 프라이어티가 어떻게 보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확장현실이나 이런 HMD 글래스로 갔을 때는 이제 뭐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이랑 이제 확장현실이랑 이제 기존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시스템에서 좀 달랐던 부분이 제 생각에는 크게 인터랙션의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로는 문서 작업을 하고 스마트폰으로서도 뭐 최근에는 뭐 미디어를 시청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게이밍도 했을 때 이런 태스크 퍼포먼스가 필요하고 이런 퍼포먼스 위주의 이런 목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나 아니면 컨트롤러나 터치 디스플레이도 되게 하이 프리시즌에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이슈로는 디자인 이런 각각의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들이 결국은 어떤 특정한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디자인됐고 이렇게 디자인되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고 아니면 커스터마이제이션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좋은 부분으로는 이제 과업적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기계적이나 정기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로버스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사용하다 보면 이런 인풋 아웃풋 인풋 특히 인풋 입력 장치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은 사용자는 90%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99%, 100%의 정확도를 원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 인터랙션에서 이런 인터랙션 기기들이 잘 만족을 주고 이제 잘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이제 확장현실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인터랙션 목적이 뭐냐? 제 생각에는 최근의 목적은 좀 더 고도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풋 장치를 사용자가 디스크리트한 인풋을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의 모션이나 비헤이버를 알아서 시스템이 인지하고 이것에 대한 사람의 의도를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좀 더 주안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을 활용했을 때 센싱 테크닉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에는 메카니컬 기기를 활용해서 키보드 같은 걸 치다 보면 이런 타이핑감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타격감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제공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웨어러블 기기로 이제 뭐 확장현실 쪽에서 한다던가 할 때 이런 그 명확한 이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뭔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더 클리어하기 위한 뭔가 좀 목적성이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최근 확장현실 쪽에 이제 내추럴 핸드나 아니면은 심플한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서 좋게 되는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에 대한 그 자유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 제스처를 쓴다고 했을 때 이 핸드 제스처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바꾸다던가 제스처 셋을 바꾸고 싶을 때 내가 굳이 HMD 기기를 바꾸진 않잖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한다든지 그거에 대응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마다 뭐 다른 뭐 어댑티브한 그러니까 적응적인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면 같은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을 써도 이게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히려 최근 연구들은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뭐 리스밴드를 예를 들어서 인풋 컨트롤러로 쓴다고 했을 때 뭐 지금은 이런 센서 조합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심플한 매크로 핸드 제스처만 되지만 아니 그렇지만 이제 개발을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 제스처도 같은 센서를 활용해서 AI 기술이랑 같이 접목해서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요즘에는 목적을 갖고 이런 인터랙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왜 이게 저희가 왜 기존이랑 다른 기기나 다른 인풋 아웃풋 모델리티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디바이스 폼 팩터를 보면 되는데요.
이 디바이스 폼팩터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버추얼 보이부터 보면은 이때도 어느 정도 폼팩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결국은 2000년대 초반에 그 뭐라 그러지? VR의 뭐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한창 90년도 초반 중반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VR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면서 붐이 일었었는데 이것들이 다 기술적 하드웨어적 한계라든지 컴퓨팅의 한계로 인해서 많이 폐업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를 깨닫게 되니까 연구나 이런 것들 많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게 이제 이 20년 갭을 만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큘러스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에 오큘러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터랙션을 실제적으로 리얼타임을 제공해 주는데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제공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디스플레이나 뭐 트래킹 쪽이 많이 개발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폼팩터가 점점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큰 변화는 이제 이런 오큘러스 퀘스트 첫 부분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지만 홀로렌즈나 최근 이제 애플 비전 프로도 보면은 컨트롤러 자체를 이제 다 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추럴 핸드 트래킹으로 넘어가는 뭔가 좀 기점이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핸드 트래킹 기술이 연구적으로나 연구실이나 아니면은 인더스트리에서 선행 연구소에서는 이미 10년 전, 5년 전에 다 개발됐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커머셜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인터랙션을 주기 시작한 거는 뭐 비전 프로나 아니면 최근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 컨트롤러를 배제하고 프로덕트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거에 대한 어큐러시나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 이제 저희가 결국은 인풋 아웃풋 기기들이 기존의 키보드나 이렇게 될 수 없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메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간소화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헤드셋도 이 정도로 점점 더 무게가 줄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700g, 600g, 500g, 400g 이렇게 타겟팅 되고 있고 심지어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얘기한 뭐 이런 헤드셋 같은 게 뭐 예상은 다 2, 3년씩 늦춰지고 있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보는 어, 관점들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의 그 스탠다드거든요. 뭐 나중에 메인 타겟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글래스 형태로 소셜리 억셉터블한 폼팩터를 가지고 70g도 안 되는 기기여야 되며 뭐 그 파워 자체도 한 500mW는 최소 갖고 있으면서 뭐 하루 정도 풀리 작동할 수 있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인풋이나 아웃풋 디바이스 사람이 활용한 게 요거보다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최근 인터랙티브 디바이스나 이런 인터랙티브 연구들이 다 소형화나 아니면은 그 라이트 웨이트 아니면 씬 폼 팩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랙션 이런 인터랙티브 XR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센서, 액추에이터가 다 이렇게 좀 거대했습니다. 이제 이게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게 홀로렌즈 첫 프로토타입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사람 머리에 쓰기에는 뭐 이 정도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시작했고 점점 경량화한 거고요. 센서도 보면은 최근에는 지금 이 센서가 하는 기능을 내추럴 핸드 트래킹으로 다 대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자들이 뭐 메타도 그렇고 이런 오큘러스 그러니까 메타의 API도 보면은 손을 펼치면은 UI가 나오고 홀로렌즈도 손을 펼치면 UI가 나오고 다 자기 손이나 아니면 팔을 사용해서 다 인터랙션 터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트래킹도 다 되고요. 액추에이터도 이제 엑소스켈레톤형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벌키하게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은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 이런 뭐라 그러지? 이 렌즈 그 두께가 1, 2cm 내에 되는 렌즈가 이미 어떻게 보면 양산이 가능할 정도로 상용화는 안 됐지만 양산 가능할 정도로 기술은 개발돼서 뭐 삼성이나 애플 쪽에서도 이런 업체들 뭐 디지렌즈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결국 이러한 렌즈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핸드 트래킹은 어느 정도 좀 성숙한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래킹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됐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햅틱 부분이 아직은 좀 개발이 제 생각에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걸리는 부분이 뭐 액추에이터 자체에 이제 성능을 많이 고도화는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압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유압을 대체할 수 있는 정기적 유압 방식을 사용해서 이런 누름이라든지 이런 하이 레졸루션의 누름 여러 로케이션을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햅틱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아직도 이제 경량화라든지
실제로 이거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렉이 있지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인터랙티브 기술들에 대한 확장현실 인터랙티브 기술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지금이 딱 그 최근에 이제 연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다음 단계로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렌즈나 이런 마이크로 프로젝터들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형화가 됐고 센서도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소프트 센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광학계도 뭐 이제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멀티 광학계라 그래서 뭐 IR 센서나 RGB를 같이 쓰고 그다음에 뭐 애플 같은 경우에 라이다라는 컨셉으로 뭐 이게 결국은 타임 오브 플라이트 개념의 뭐 카메라긴 하지만 뭐 이제 멀티 모달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고도화를 하는 부분도 이미 진행이 됐고 심지어 이제 피드백 쪽은 어떻게 보면은 웨어러블 폼팩터를 최저 경량화를 가기 위해서 많은 연구는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각각의 하드웨어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뭐 로우 파워나 로우 히트를 그러니까 로우 hit이라는 게 결국 썰멀 그런 역학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줬고 그다음에 센서 쪽에서는 딥러닝이 결국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은데 뭐 한 5, 6년 전에 딥러닝이 많이 이제 붐이 나오면서 센서 쪽에서도 결국은 그 리얼타임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모바일 컴퓨팅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정확도라든지 스피드 타입들이 나온 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햅틱 쪽에서는 이거는 최근에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많이 진행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기기라는 게 결국은 햅틱을 준다라는 개념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감 있게 느끼는지 아니면 얼마나 사람이 이거를 실제 물체를 만지듯이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렌더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렌더링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진행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UI, UX 개념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결국은 이게 예전 마이크로소프트 툴킷인데 최근에는 메타도 API가 나오고 애플도 AP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API도 결국은 나온 지 점차 연수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점점 세부화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핸드에 대한 뭐 그냥 매크로 제스처 정도만 대응하기 시작했다면 최근에는 뭐 이런 집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이크로 제스처를 활용한 API도 점차 나오고 있고 그거에 고도화되게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에서도 햅틱 제가 정확한 이름을 좀 까먹긴 했지만 햅틱을 제작 디자인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나왔거든요. 메타 스튜디오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UI, UX도 포메이션을 갖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 기술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나 피처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잘 구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적으로도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다 연구실에서 뭐 핸드메이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도 햅틱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연결해서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랙티브 기술 중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 확장현실에서 결국은 이게 two-way flow of information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은 제가 시스템한테 일방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도 저한테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인터랙션이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개 센싱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왜냐하면 센싱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의 숨겨진 인텐션까지 아는 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확장현실에서 나중에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를 어,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알아차린다는 게 결국 뭐 단순한 뭐 모션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의도 파악 이런 것도 있지만 움직임에 대한 의도 파악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 사용자가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에 대한 기술도 제 생각에 센싱 기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햅틱은 뭐 단순하게는 실제적으로 어떤 거를 느끼는 거에 대한 감각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향후에는 감각 증강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때 뭐 VR, AR, MR 환경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때 좀 더 예를 들어서 더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인포메이션을랑 이제 인터랙션을 할 때는 좀 감각을 증강시켜서 좀 다르게 감각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위 환경에 대해서 좀 감각을 세게 받아서 느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 없는 감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각을 없애서 이제 사람이 인터랙션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햅틱 쪽에서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애틀에서 예전에 텔레햅틱 시스템이라고 컨셉적으로 나타낸 건데, 이게 결국 보면은 현재 저희가 필요한 기술들이나 아니면 이거를 하는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버럴한 컨셉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은 리모트, 가장 단순하게는 1차적으로 이제 확장현실이나 최근 연구들이나 기술적인 트렌드들을 보면은 리모트 환경에서 사용자끼리 교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1차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본 기술이 결국은 연구가 되고 개발이 돼야지 그 뒤에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감각 증강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웨어러블 기술들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사람의 이제 이런 센싱 기술은 오히려 햅틱보다 제 생각에는 좀 쉬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센싱이란 건 사람의 모션이나 뭐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 이렇게 단순한 걸 파악하는데, 햅틱이라는 건 사람의 오감을 자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감을 자극을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촉각이나 만지는 거에 대한 것만 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네세릭은 뭐 역감, 그러니까 실제로 누르는 감각이라든지 힘을 주는 감각이고, 텍타일 같은 건 촉각이고, 이런 텍스처, 이런 재질, 뭐 표면들을 다양한 거칠게 표면을 느낄 때 텍타일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열감도 있습니다. 썰물. 그러니까 이 단순히 만지는 것만 해도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고, 요거를 잘 묶는 멀티모달 기술들이 필요해서 요 부분에 대한 기술들이 현재 뭐 HCL 쪽에서 카이나 뭐 UST 이런 학회들, 아니면 햅틱스 뭐 이즈마나 VR 같은 이런 AR VR 학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디바이스적으로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얘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활용한 렌더링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써야지 사람들의 코그니티브 로드를 줄일 수 있고 퍼셉션에 대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고, 제 생각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좀 집중돼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이런 확장실 환경에서 쓰이는 간단한 이제 센싱 기술이나 햅틱 기술을 보면은 최근 기존에 됐다. 이제 센싱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옵티컬 센서를 많이 활용해서 주로 활용됐고, 이거는 제 생각에 홀로렌즈 1인 것 같은데, 뭐 홀로렌즈 1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쓰였죠. 한 4개, 뭐 4개의 또 뭐 뎁스 카메라에 뭐 일루미네이션의 칼라 비디오 카메라, 그러니까 월드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옵티컬 센싱 어프로치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최근 뭐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뭐 비행 시간 측정 TOF를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뭐 메타의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방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수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3D 뎁스 추적하는 방식. 예전에 삼성에서 많이 활용했던 부분은 구조광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스트럭처 라이트를 활용해서 3D 뎁스를 뽑아내고, 최근 트렌드는 이제 비행 시간 측정, 그러니까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이런 IR, 이런 일루미네이션을 쏘고 그거에 따라서 뎁스를 추정하고, 요거를 이제 RGB 카메라랑 같이 활용한 방식, 아니면 스테레오랑 비행시간 측정을 같이 융합해서 활용한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애플 비전, 예전에는 저희가 구글 글래스만 해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글래스가 실패했던 가장 큰 요소가 프라이버시 이슈인데,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예전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결국 이런 스마트폰 뒷면에 카메라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보다는 좀 더 개의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즘 사용자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제가 뭐 지하철에서 핸드폰 한다 이렇게 들고 있다고 뒤에 카메라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막 그걸 피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HMD 디바이스도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에 구글 글래스는 카메라가 하나 있다고 그렇게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퍼블릭 유시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달린 것만 해도 지금 뭐 아이를 보는 부분을 포함하게 되니까, 사람의 눈동자를 캡처한 부분도 포함하지만 15개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최근 인더스트리나 HMD 쪽을 보시는 분들도 스테레오나 비행시간 측정,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수를 늘리는데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부담을 안 가지고 늘리고 오히려 이런 어큐러시나 인터랙션을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능을 높이는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터랙티브 기술 확장 시에 쓰이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뭐 슬램이 많이 활용이 됐고 오브젝트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부분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슬램도 예전에는 이거 리얼타임으로 구현하려면은 뭐 GPU 필요하고 이 정도인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모바일 슬램도 있고 슬램 기술도 이런 하드웨어 기술이 결국은 이 하드웨어를 더 많이 쓰고 하자는 게 결국은 이런 슬램이나 오브젝트 레지스트레이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할 때 컴퓨테이션 어떻게 보면 줄이는 거에 더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기술들을 트렌드를 보면 이 하드웨어를 늘려서 컴퓨테이션을 줄인 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테이션이 리얼타임 안 되는 거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피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레오 방식이나 비행시간 측정 기술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5프레임 per second밖에 안 나오던 기술들이 뭐 30프레임, 60프레임 per second까지 리얼타임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중한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 뭐 이런 애플에서 라이다 기술이 아이패드부터 적용되기 시작해서 아이폰에도 적용이 되는데 얘네 API 뒷면을 이면을 살펴보면 뭐 250개 정도 이제 뎁스 포인트를 이 라이다로 뽑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RGB 카메라 데이터랑 융합을 해서 그 VGA급의 이제 뎁스 맵을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 스테레오 카메라로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컴퓨테이션이 안 되고 아무리 머신러닝을 돌려도 어큐러시가 안 나오는데 뭐 라이다 하드웨어를 추가함으로써 그 실제적으로 뎁스 포인트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오면서 이 컴퓨테이션이 확 줄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외부적으로 뭐 이게 스펙이 제대로 공개된 건 없지만 최소 60에서 최대 120Hz까지 뎁스 맵을 뽑을 수 있거든요. VGA 레벨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 인터랙티브 기술들에서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많이 써도 이제 인터랙션을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고도화된 성능을 제공하는 거를 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게이지 트래킹, 그러니까 사람의 눈 추적, 시선 추적에 오히려 보면은 더 극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R 카메라 베이스를 보면 예전에 이렇게 뭐 구글 글래스가 처음에 나왔던 시절에 이렇게 IR 카메라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 사람 홍채 정보 취득한다 뭐 이러면서 아마 거의 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이게 토비라는 회사의 트래커인데 이것만 봐도 이렇게 많은 IR 이미지를 받아서 연산해서 시선 추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렇게 개의치 않아 하고 심지어 뭐 최근에 오픈 AI 같은 데서 뭐 토큰 준다고 이렇게 홍채 정보 수집하는데도 사용자가 너무 몰려서 이렇게 중단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사용자들은 최근 들어서는 이런 서비스나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 이런 정보를 이렇게 오픈한 거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인더스트리나 이런 쪽에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해 이렇게 둔감한 건 아니고 이런 게이지 트래킹도 보면은 시선 추적도 보면 IR 카메라 베이스에서 이런 스캐너 베이스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 스캐너 베이스라고 치면은 이게 결국은 예전에는 카메라 이미지 그 눈의 홍채나 이런 이미지를 측정해서 시선 추적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램스 기반 레이저만 쏴서 레이저 스캐닝만 해서 실제로 홍채 정보는 읽지 못하지만 홍채에서 반사된 레이저로 이제 반사된 그 광량을 측정해서 사람의 시선 추적 방향을 추적하는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이제 주로 활용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뭐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디바이스들이 현재 애플이나 메타에서 이런 그러 데이터 수집을 API를 통해서도 못 하거든요. 막아놔서. 그렇지만 이거 꼭 막아놨다고 못한 게 아니라 뭐 나중에 해킹이 되거나 펌웨어를 수정을 누가 할 수 있다면 뭐 실제로 센서가 안 받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하이제킹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스캐너 베이스, 뭐 게이지 시선 같은 거는 스캐너 베이스로 가면 실제로 러 데이터는 그 시선에서 반사되는 광량 이런 것들밖에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뭐 시선 추적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사람 이 홍채에 대한 정보는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술도 이제 그러니까 기술은 연구되고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이지 트래킹도 쓰여지는 주요 이유가 그 애플 비전 프로를 뭐 이게 보급화가 돼서 많이 다들 사용하시진 않았겠지만 이 비전 프로를 보면은 결국은 게이지가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더스트리 쪽에 제가 있을 때 보면은 사람들은 이런 핸드 트래킹이나 연구적으로 이런 거에 많이 열광을 하지만 인더스트리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게이지의 프라이어티가 많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선 추적에 대한 이런 확장 현실에서의 적용에 대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핸드 트래킹 쓰는 것 자체도 이슈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핸드 트래킹을 내가 뭐 지하철에서 이 글래스랑 하려고 손을 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고 인터랙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피로도를 많이 유발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손을 들고 2, 30초만 있어도 손이 그러니까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시선 추적을 같이 활용한 핸드 트래킹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핸들을 인터랙션을 자기가 손을 뭐 주머니에 넣든지 아니면은 그냥 허벅지 같은 데 기대서 간단하게 조작하는 거 게이지랑 이어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폼팩터들이 최근에는 게이지 트래킹의 주요 그 활용처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HCI 쪽 연구 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게이지를 핸드랑 쓰는 것 자체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거를 왜 써야 되고 썼을 때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아지고 이런 걸 보여줬다면 최근에는 게이지랑 핸드만 써서 어떻게 기존의 핸드만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핸드로 했을 때 그 코너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게이지를 하면서 어떻게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이런 거에 더 치중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기술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런 기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레지스티브 그러니까 저항 기반의 프레셔 센서라든지 아니면 소프트 기반의 밴드 센서 아니면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연구되었던 이제 IMU에 대해서 연구는 이미 뭐 예전에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많이. 근데 이제 이 IMU를 다수의 IMU나 뭐 한 개의 IMU를 써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뭐 사람들이 서페이스를 이렇게 타입을 친다든지 아니면 자기 손가락 간의 터치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많이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한 최근 2, 3년 동안. 그래서 논문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HCI나 뭐 아니면 이런 AI 쪽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웨어러블 기술들도 제 생각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성숙도가 있어서 어, 이게 아마 한 5년 전에 나온 장갑인데 이것만 봐도 이거 보면은 USB도 없고 이 컴퓨테이션도 다 여기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센서 자체 정확도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착용형 기술, 이런 착용형 기기에 대한 센서나 이런 기술들을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역으로 가고 있는 게 예전에는 풀 글러브를 만들어서 어떤 센서나 햅틱을 제공해 주는 거에 좀 치중했다면 최근에는 이거를 오히려 하나씩 벗겨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를 어떻게 더 적게 써서 그리고 아니면 사람의 실제 손 면적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이게 아마 올해 뭐 작년 HCI 쪽 연구 트렌드 것 같습니다. 뭐 햅틱을 준다고 해도 사람이 실제로 피부를 모두 덮는 글러브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 표면은 최대한 많이 그 외부에 노출시키고 같은 레벨의 센세이션이나 아니면 같은 레벨의 센싱 기술을 어 센싱 그러니까 정확도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 연구 트렌드를 많이 잡고 이런 확장 현실에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장 시에서 제가 보면은 기존 키보드나 마우스에서 쓰이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람의 이런 생체 생리학적 신호인데요. EMG가 제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고 쓰이는 것 같고요. EEG도 이제 활용은 되지만 VR 컨트롤러 뭐 제시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게 이게 결국은 하드웨어적 전기적 성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EMG를 보면은 뭐 그렇게 저희가 정기적 하드웨어로,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이렇게 그 앰플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앰플리케이션을 많이 해주면은 노이즈가 많아서 센서 값이 그러니까 센서에서 유의미한 신호를 읽기가 힘든데 EEG가 특히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신호에다 1000배를 곱해야 된다든지 왜냐면 이 나오는 센서 값 자체가 매우 미약해서 그렇지만 이제 EM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머슬 위치에 따라서 센서 그 볼티지 값이 어느 정도 밀리볼트 레벨로 나오니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된 게 그 메타에서 컨트롤 랩을 인수할 때 컨트롤 랩이 결국 사용한 게 뭐 뉴로사이언스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EMG 측정 기술, 그다음에 EMG 측정 하드웨어 기술, EMG 측정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활용한 핸드 포즈 리컨스트럭션 기술 이렇게 딱 두 개거든요. 근데 이 두 개 기술이랑 기술진들을 뭐라 하지? 흡수하기 위해서 메타가 투자한 돈이 5천억이거든요. 이 회사가
5천억에 인수됐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EMG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나 연구진 쪽에서 뭐 그 뭐라 그러지 관심도가 매우 높고 향후의 미래에 뭐라 그러지 입력 기술로 많이 대체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 2, 3년 동안 이게 벌써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인수합병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제 뭐 보통 이제 잡 디스크립션 같은 게 뜨잖아요. 메타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쪽에서 하는 연구 방향이 좀 보이는데 아직도 이런 웨어러블 센서 이 디파트먼트에서 계속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도화해서 결국은 입력 기기라든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무슨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이런 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게 어필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확장현실에서 최근 활용되는데 좀 바틀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센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을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범용적인 칼리브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던 아니면 제 뭐 와이프가 쓰던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쓰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칼리브레이션 값을 갖고 써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리학적 신호, 생체 생리학적 신호를 보면은 유저 디펜던시 엄청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핸드 제스처를 했는데 제가 나타내는 신호랑 그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신호 자체의 파형도 틀릴 수도 있고 세기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이런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봤을 때 뭐 애플 워치를 사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런 간단한 칼리브레이션 스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최근에는 조그마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증강시켜서 그 유니버셜 모델이랑 피팅을 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하되 개인에게 어댑티브 되게 프리트레인 모델을 변형시켜줘서 이제 같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확장실 쪽에서는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멀티모더 피지올로지컬 센싱이라고 해서 그 단순히 EMG나 EEG 이런 한 종류의 시그널을 활용한 게 아니라 뭐 EMG나 ECG나 EEG 이렇게 같이 데이터를 받아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인다거나 예를 들어서 제스처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거를 눌렀을 때 퍼셉션적으로 느끼는 거에 대한 트리거 신호를 더 정확하게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PPG나 이런 신호들을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이거는 애플에서도 보면 HCL 쪽에 카이나 이런 컨퍼런스들을 보면 그 애플에서도 매해 페이퍼를 냅니다. 뭐 카이나 아니면 이제 그 HCL 쪽에서 이제 IMWT라고 예전에 유비컴이라는 학회인데 이런 학회들을 보면 애플에서도 페이퍼를 계속 내고 있고 심지어 재작년인가 작년 쪽에 낸 논문은 이런 핸드 제스처를 그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신호를 활용해서 IMU 신호를 활용해서 개인에게 어떻게 어댑티브하게 제공을 해주냐 뭐 보면 스케일이 다르죠. 인더스트리 뭐 유저 스타디도 500명이고 뭐 랩에서는 보통 2, 30명 하는데 500명 데이터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프리프린트로 많이 나온 논문들을 보면 심지어 요즘에는 그런 게 트렌드 같아요. 이전 인터랙티브 이 컨텍스트 어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뭐 에어팟이라든지 애플 워치, 심지어 아이폰 이런 데이터를 모두 취득해서 요거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실제로 원래 사용하는 사용자인지 어센티피케이션을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용자가 실제로 이런 거를 걷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고 이제 일상적인 액티비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캐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건강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집을 한다든지 뭐 지금도 애플워치 보면은 어떤 운동하면 이 운동하냐 맞냐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도를 높이고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이런 멀티모달 센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햅틱 피드백 쪽을 보면은 뭐 최근도 그렇지만 이런 바이브로 텍타일 그 뭐라 그러지 진동자를 활용한 이런 수트들이 많이 활용되고 심지어 이제 진동자를 어떻게 저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툴kit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 아까 말씀드렸던 햅틱 스튜디오도 있고 국내에는 이제 비앱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앱틱스도 보면 그 비앱틱스 스튜디오라는 햅틱 디자인 도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부분도 햅틱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막 진동자 이 세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프리퀀시 어떻게 다 일일이 조정하고 엔지니어링적으로 다 접근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일반 사용자나 일반 디자이너들, UI UX 디자이너들이 그냥 제품 사서
그 UI UX 툴킷 열고 나 이렇게 진동자 주고 싶으면 이렇게 뭐 선을 긋는다지 단순한 UI GUI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저작이 되는 이제 상황 그러니까 그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영구적으로는 인터랙티브 그 어떻게 보면 좀 더 인터랙티브한 그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작을 했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치나 매트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연구가 햅틱스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바이브로 진동자뿐만 아니라 이런 정기적 텍타일, 그러니까 전기 촉각적 신호를 줌으로써 이런 스킨 타입,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나오는 연구는 이게 UIST라는 학회에서 나온 건데 그 거의 타투거든요. 타투 페이퍼. 그 정도의 씬 폼팩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정기적 촉각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촉각 관련된 거는. 네, 폴스 피드백 같은 부분은 이렇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헤벡스라는 기기는 뭐 유압 기기를 사용해서 이게 실제로는 글러브는 이만한데 이게 공학기가 아마 제 데스크탑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키는 순간 전체 그런 방이 울립니다. 엄청 큰 소음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폴스 피드백을 줄 때는 많은 힘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그 XR 쪽에 적용되는 이제 논문 그러니까 나오는 논문이나 그런 착용형 기기들을 보면 이런 정전기 방식 클러치라 해서 이게 보면은 1~2mm 안에 얇은 그 뭐라 그러지? 고유전율 전도체를 사용해서 이게 정전기 브레이크를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여기에는 하드웨어 일렉트리컬 그러니까 전기적인 컴포넌트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얇은 필름 형태입니다. 필름이 이제 사용자가 손이 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역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물리적인 소형화를 위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를 보면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는 리스트밴드를 활용한 뭔가 인풋 기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인풋 기기를 어떻게 보면은 폼팩터를 리스트밴드랑 폼팩터를 사용하면 햅틱 기술을 못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차지하는 공간은 있고 센서가 차지하는 공간은 적고 그래서 리스트밴드 같은 경우는 밴드 쪽에 어떻게 다 노는 공간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하면은 햅틱 기술을 넣어서 좀 더 실제적인 뭐 렌더링이나 게임, 뭐 이 게임을 할 때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이머시브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서 이게 발표된 논문인데 2019년에 햅틱스 쪽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활 게임을 할 때, 활을 사용한 게임을 할 때 아니면은 어떤 인터페이스를 UI, UX, 3D UI, UX를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할 때 손목을 조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용자가 자기가 이 인터페이스를 잘 누르고 있구나에 대한 거를 특별한 비주얼 피드백 없이도 알 수 있고 뭐 활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당겨줄 때 이렇게 조여주면 실제로 실체감을 더 느끼고 이런 부분에 렌더링 대한 부분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적으로 디바이스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센서나 액추에이션을 이 기기는 보면은 이제 센서랑 액추에이션을 한 레이어에서 진행되거든요. 얘가 센서도 되고 이제 진동도 되면서 바이브로 텍타일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센서랑 이제 액추에이션을 통합한 모델이 많이 최근 한 2년 정도부터 많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많이 매년 학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어떻게 한 디바이스로 통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기술들이 결국은 이게 사용자 중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들이 유용하게 되려면은 어, 이, 이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HCL 쪽에서 연구되는 것들을 많이 보면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프리퍼런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디자인할 수 있고 이런 예를 들어서 가상 오브젝트에 대해서 내 어떤 핸드 인터랙션 했을 때 어떤 거를 줄지 UI, UX 디자이너들도 쉽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핸드 모션을 했을 때 이런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비주얼 이펙트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작할 수 있는 레벨까지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 중심적으로 인터랙티브 기술을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센싱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햅틱 기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잘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건 이게 사람들이 결국 활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기 위해선 이런 저작 도구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자기 니즈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플렉시빌리티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사용자가 본인이 기존에 세트해 있지 않은 뭔가 제스처나 피드백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쉽게 표현하고 쉽게 디자인에 녹여낼 수 있다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핸드 트래킹 기술이나 햅틱 기술들이 잘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인터랙티브 기술 트렌드를 보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거 현재 기술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 트래킹도 이런 리지드 AR, VR 디바이스에서 결국은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리지드 디바이스 내에서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강건화를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영구적으로 보면은 그 소프트한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한 형태의 AR, VR 기기를 점점 더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어서 그 부분에서 좀 주고자 하는 의미는 노블 펑셔널리티라고 해서 기존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기능들 예를 들어서 썰모 햅틱이라고 하면 열감과 촉감을 같이 동시에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바이오 센싱 같은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취득할 수 없는 뭐 정보를 손쉽게 취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대한 장비가 필요해서 취득했던 부분을 실제 웨어러블 폼팩터로 측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가 매일 입고 활용하는 의류에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예전에는 거의 센서들도 스레시홀드 베이스나 모델 기반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모든 논문들을 보면 엔드 투 엔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하고 심지어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데이터, 그러니까 작은 세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리트레인된 큰 라지 모델에 어떻게 적응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저 프리트레인된 라지 모델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이 개인화된 일반 개인들한테 더 정확도가 높고 강건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센싱이나 아니면 햅틱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메타에서도 보면 이제 매년 어뉴얼로 그런 그러니까 매년 연례 행사가 있거든요. 애플 같이. 얘네는 이 메타의 연례 행사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인데요. 제가 연도별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이게 2015년에는 보는 것과 같이 되게 좀 러프합니다. 브로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perceptual 시스템이 있고 센싱이랑 리컨스트럭팅이 있고 인터랙션도 이렇게 크게 하나로 묶여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가 고도화되고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요. 2018년도 보면은 2020년도 되면은 실제로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리스트업을 다 해놓습니다. 핸드 트래킹, 아이 트래킹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 하고 있고 뭐 2021년에는 이런 비전을 내포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보면은 2020년도에서 보면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부분에서 더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햅틱에서는 뭐 어떤 API를 제공해야 되고 햅틱에서는 어떤 UI, UX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키보드나 마우스도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처음 개발됐을 때 프로토콜이나 이런 게 없는데 점점 고도화되면서 뭐 HID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도 생기고 스탠다드도 생기고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핸드 트래킹이나 이런 것도 결국 스탠다드 이런 게 딱히 없었는데 메타나 애플이나 API를 만들면서 고도화되면서 결국 조금 더 체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 트래킹도 예전에는 뭐 그냥 핸드에 트랙 코디네이트만 주던지 아니면 러프한 매크로 제스처만 뭐 에어 탭이라든지 이런 제스처만 인식하게 해줬다면 최근에는 이런 마이크로 제스처에도 텍소노미를 분류해서 이런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런 마이크로 제스처를 사용해야 된다. 뭐 레이캐스트에서는 이런 인터랙션을 마이크로 제스처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간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최근 뭐 애플이나 메타에서 하는 API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온라인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후에 이게 뭐 표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틀에서 많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API 디자인이나 유저 인터랙션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결국은 현재 나온 기술들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핸드 제스처를 통해서 뭐 그런 마이크로 제스처까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 방금 전에 보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플릭하는 이런 것도 다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내부적으로 이런 연구를 봤을 때는
이런 서페이스 탭을 했을 때 이런 로케이션을 어디를 탭하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비전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페이퍼에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이 손목에 이제 오디오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의 오디오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센서가 같이 부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탭을 하는지, 탭을 하면 렐러티브한 포지션에서 어디를 탭하는지 이런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외에도 뭐 실제로 이 기술을 보면은 논문 자체가 사람이 핑거랑 핑거가 컨택 될 때 100%, 거의 99% 100%로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웨어러블 기술이고요. 보면은 이 반지 형태 하드웨어만 필요한 거고요. 뭐 실제로 고도화가 되면은 이 정도 사이즈도 필요 없고 진짜 링 폼팩터로도 구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은 엄청 강건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핸드 트래킹도 강건하지 않은 부분이 사람이 이렇게 오물이었을 때 진짜 끝까지 오물인 건지 아니면 오물이다 만 건지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는데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사람이 핑거가 완전히 컨택이 됐는지 안 되는지도 100% 정도로 알 수 있으면 이제 인터랙션도 훨씬 이렇게 빨라지겠죠. 여기 보면은 이게 기존 비전 트래킹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컨택이 언제 됐는지를 리얼타임으로 알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폴스 트리거도 많이 나고 잘 안 되는데 이거 보면은 거의 지금 마우스 하듯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메타 컨트롤 랩이 이제 5천억을 그러니까 5천억에 인수된 기술들인데 보면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목이 정확히 손목은 아니지만 뭐 기존에 있던 뭐 또 팔꿈치 근처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손목 쪽으로 올렸죠. 그래서 요 하드웨어 기기 여기 보면 한 20개 정도의 EMG 신호를 받거든요. 요거를 실제로 이런 핸들을 리컨스트럭션하는 AI 기술 이런 것들 두 개를 어떻게 보면 혼합해서 이제 컴퍼니 페이트 보면 이제 이런 확장 기술들도 이제 예전에는 특허화를 하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특허라는 게 방법론만 갖고는 특허가 안 되거든요.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만 갖고는 특허가 안 되는데 이런 메타 쪽 특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하드웨어 기술이랑 인터랙션 기술을 같이 묶어서 특허가 되고 이게 등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특화를 된 거를 이제 피해가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HI 쪽 논문을 많이 내는 그룹들도 특화를 같이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메타에서 자기네들이 얘기한 글러브고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이 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햅틱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햅틱 쪽에서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엄청 거대한 이제 뭐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이게 유압기기인데 이거를 메고 해야지 그나마 이제 이런 센세이션을 느낀다는 거고 작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 이건 공압을 사용한 건데 정기적 위압이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형태에서 전기 온오프 시그널을 주면은 그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에 민감한 유체를 같이 넣어서 그 유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게 결국 공합 형식하고 비슷한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합기기도 필요 없고 그냥 회로랑 배터리만 있어서 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뭐 최근에 뭐 플루이드 리얼리티라는 뭐 논문도 있고 그 회사도 같이 연구실에서 그 카네기 멜로는 연구실에서 같이 만든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요런 것들도 이제 모바일 폼팩터로 가는데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도 이제 이런 메타 인터랙션 SDK라든지 아니면 이런 MRTK를 통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API나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이나 텍소노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최근까지의 연구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연구되는 트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결국은 확장현실에서 필요한 게 이런 퍼포먼스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인터랙션을 얼마나 풍부하게 할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 인터랙션을 사람들이 얼마나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현재 AR 기기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제 뭐 메타캐스트를 20, 30대야 잘 쓰겠지만 이거를 5, 60대 이런 어르신들한테 드렸을 때도 바로 사용할 수 있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이 지금 유튜브를 본다는 게 예전에는 유튜브도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뭐 유튜브를 뭐 볼 수 있는 부분만 봤지만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액세시빌리티가 크게 늘어난 거거든요. 사용자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쉽게 자기가 원하는 컨텍스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확장하신 인터랙션도 비슷한 게 이런 인터랙션이 결국은 범용적으로 모든 연령군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들이 그거를 위해서는 이런 퍼포먼스나 리치니스가 그 개런티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자세로 트래킹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이 가려져서 트래킹이 안 되면 갑자기 트래킹이 인터랙션이 끊긴다든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뭐이 연구하는 분들이야 계속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쓰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사용자는 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이런 인터랙티브 기술들을 활용하는 랩들에서 이제 다가가는 뭔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인터랙션 기술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베디드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재화하기 위해서 착용형 기술이나 아니면 온바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뭐 피부 부착형 아니면은 폼팩터를 최소한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센서 기술이나 햅틱 인터랙션 테크닉이라 그래서 렌더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에 대해서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런 열감 같은 부분들은 이런 렌더링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현재도. 예를 들어서 현재도 그냥 열감을 준다, 안 준다 이런 부분만 돼 있지 열감이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열 정보가 있을 때 이 열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렌더링 기술은 아직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카이나 UST나 이런 학회 쪽에서 HCI 분야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인시추 어서링이라고 사용자가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바로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익스피리언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R을 사용하다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연구실 연구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햅틱 기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햅틱을 뭐 그리면은 요즘에는 다 뭐 텍타일 모터가 다 알아서 그 펌웨어가 디자인되고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손 자세가 바뀌고 포스처가 바뀌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동자를 울리면 다르게 느끼거든요. 뭐 사람이 이렇게 손을 구부리고 있으면 진동자를 뭐 선형적으로 줘도 나는 이게 돈 것 같이 그러니까 손 근처에서 막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시스템이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3D 미디어나 3D 콘서트 같은 게 제공되고 있을 때 그걸 햅틱으로 치환했을 때는 기존에는 뭐 음악, 오디오 파일에 맞춰서 많이 제공됐다면 뭐 음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바타의 모션 이런 것들랑 치환을 해서 같이 전달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뭐 컴퓨터 비전 쪽은 이미 많이 돼가지고 컴퓨터 비전을 뛰어넘는 센싱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랑 텐저블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구현하는 부분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스마트 텍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착형인데 이게 CMU에서 그러니까 카네멜론에서 연구됐다는 건데 한 3년 전쯤에 이 부분들을 보면 이게 센서를 사용자가 엔지니어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사용자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펑션을 주고 싶다 GUI에서 선택을 하면 이런 풋프린트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을 때 어떤 풋프린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뭐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 네,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왼쪽은 뭐 애플에서 한 건데, 뭐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런 리컨스트럭션을 리얼타임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용자별로 맞춰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사용자의 단순한 이런 자세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카메라만 보고도 실제로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뭐 아니면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랑 인터랙션 할 때 이걸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포스처로 어떤 그래스핑으로 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다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기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 좋은 거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 물건을 잡았는지 나오거든요. 내가 이걸 단순히 옮기기 위해서 잡은 건지 아니면 얘랑 뭔가 더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햅틱 쪽으로는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자기 손은 하나지만 이런 물체를 있을 때 자기 손을 활용해서
이 햅틱 리타겟팅, 그러니까 햅틱을 리디렉션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실제 물체를 누른 것 같이 느끼게 해주는 이런 기술들도 뭐 연구가 되고 있고, 아니면 왼쪽에 보면 햅틱 일루션이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랑 디스플레이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다르게 해서 뭐 무게감을 준다든지 실제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예전에 연구됐다가 최근에 다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인터랙티브 쪽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이브레이션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움직인 것 같지. 예를 들어서 내가 VR상에서 게임을 하는데 내가 뭐 해서 총 게임을 하면 이렇게 총을 쏘면 반동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럼 반동 같은 게 왔을 때 실제로 사용자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브레이션 사용해서 사용자 손이 움직인 것 같이 느끼게 해준다든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 증가 아니면 감각 일루션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것들 부분으로 많이 연구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인터랙션 쪽으로 연구가 되는 부분은 크게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 하드웨어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고성능 고스펙의 하드웨어가 안 필요하고 더 저성능 저스펙의 하드웨어로도 같은 레벨의 경험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에는 이런 적응적인 이런 센싱 기술들, 그러니까 사용자별로 적응할 수 있고 아니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이런 센싱 기술들이나 아니면 햅틱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이제 이머시브한 거,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더 이걸 느끼고 실제와 같이 아니면은 사람이 실제로 더 잘 느껴야 될 걸 더 잘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웨어러블 폼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인터랙티브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테이크어웨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현재 이제 기술들에서 이제 인터랙션 리서치에서 보면, 이제 비전 베이스로 이제 핸드 트래킹이나 이런 게 다 많이 어느 정도 한 90%는 됐다 생각해요. 근데 사용자가 실제로 이 기술들을 사용하려면 마지막 10%가 메꿔지지 않으면 결국 이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전 베이스 트래킹이나 이런 게 많은 인터랙션을 이제 커버했지만 다 커버하지는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머시브한 리얼리스틱 햅틱 센세이션이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이런 센싱 기술들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 대학원생분들도 많고 뭐 연구하시는 분들 많으면 이쪽은 오히려 연구할 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많은 이제 HCI 쪽이나 아니면 기술들의 이제 특별히 이제 포커스에서 하는 연구들이 보통 보면은 이런 그런 뭐라 그러지? 어서링 그러니까 저작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쓸 때 어떻게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인터랙션을 더 인터랙션을 확장해서 인터랙션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좀 브로드 액세시빌리티 그러니까 좀 더 범용성이 있는 접근성이 좀 많이 고려돼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뭐 비록 엔드 투 엔드 사용자에게까지 전달되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활용해서 뭐 서비스를 만들거나 피처를 만드는 사람들이 쉽게 이런 경험을 저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론들이 많이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인터랙션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새로운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많이 진행돼 왔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처음 보여주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게 결국은 인터랙션 활용되기 위해서는 도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온 레킹 인터랙션인 게 예를 들어서 현재 핸드 트래킹에서도 안 되는 게 뭐 물체를 잡으면 핸드 트래킹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체를 잡고는 뭐 아무런 인터랙션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거를 되게 해주고 그런 거를 보도하는 게 최근에는 많이 의미가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세미나는 제가 생각한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